오늘은 조 디스펜자. 이 비판의 목소리도 많기는 해요. 그런데 뭐 들어가서 보면 뭐 돈 벌자고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인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뭐가 뭐 이렇게 회복이 됐어.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어떤 현상이지?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뭐 그런 거죠. 일단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조 디스펜자. 마음과 물질은 분리된 요소가 아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다. 요 부분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 디스펜자 1962년생입니다. 강연자고 연구가고 기업 컨설턴트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요. 방금 뭐 보니까 가짜 학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책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박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신경과학, 양자역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연치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자연치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을 전공을 했대요. 이걸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리스어로 카이로는 손을 의미하고 프랙틱은 치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라고 해요. 이게 합쳐진 거죠. 카이로프랙틱.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치료 뭐 이런 건데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신경, 근육, 골격 요런 부분들에 관련돼 갖고 어떤 장애들을 교정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핵심은 예방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대체의학이에요. 특히 이제 스포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조 디스펜자가 요 카이로프랙틱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요 카이로프랙틱으로 어떤 치료나 예방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척추의 유연성이나 그 근력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이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지 요 조 디스펜자가 철인 3종 경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나이가 23. 이게 철인 3종 경기가 수영,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마라톤을 쉬지 않고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연습을 했대요. 왜냐면 이게 힘드니까 몸을 일단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회 나가기 전에. 그래서 몸 만드는 훈련도 막 하고, 그래서 수영, 사이클, 마라톤, 철인 3종 경기에 나갔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수영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수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전거로 바깥타요. 그 다음에 자전거로 바깥타서 조 디스펜자가 그 반환점을 딱 도는 그 순간에 SUV 차가 와갖고 팡 친 거예요. 조 디스펜자를. 자전거에서 하늘로 붕 떴다가 이 차가 멈추지를 못하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대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반응 속도가 많이 느리셨고, 그래서 붕 떴다가 떨어지는 찰나에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8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척추뼈가 6개가 부러졌다고 해요. 요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척추가 이렇게 나눠진대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지고, 이 안에서 뭐 경추 1번, 2번, 3번, 4번, 흉추 1번, 2번, 4번, 4번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지나 봐요. 여기에서 요 가운데 흉추에 8, 9, 10, 11, 12번이 부러지고 요추에 1번이 부러졌대요. 그 부러진 게 압박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뼈 조각이 막 이렇게 잘게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척수? 하여튼 거기에도 막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거 안 된다. 지금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평생을 다리를 못 쓰게 된다. 하반신 마비가 된다.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링턴 로드라는 것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링턴 로드가 뭐냐면 뒤에 척추에다가 셀을 박는 거예요.
기다란 쇠꼬챙이 같은 것들을 쫙 박아갖고 고정을 시켜서 척추가 또 막 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뭐 하는 거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뭐 다른 병원에도 가요. 다른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이 절대 가망이 없다. 요 해링턴 로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링턴 로드 삽입을 거절을 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이게 일반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척추를 그런 식으로 다치면은 전부 다 해링턴 로드를 했대요. 많은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서 우와 신기하다 그런 부분이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봐볼게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왜 거절했냐?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왜 거절했냐? 나는 우리의 몸 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다. 그 지성이 매 순간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을 믿고 있었대요. 자가치유 능력, 약간 신 비슷한, 근데 자기가 종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우리 몸에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 의식을 온전히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한 상태로 뭐 허리뼈가 다 나갔는데 이 뼈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완전히 회복이 돼서 내가 걷기 시작하고 다시 일을 하고 샤워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를 한번 쭉 상상을 해보자. 근데 온전히 의식을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맡기자.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하기 싫은 생각을 막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불행해. 더 이상 이제 못 걸을 거야. 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뭐 누군가한테 들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어떤 직관력이 올라와 갖고 그렇게 해보기로 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책 내용만 봐서는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척추뼈 재건을 시작을 해요. 상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2시간씩 2번 누구에게나 있는 그 내 몸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하는 그 무언가에게 집중을 해서 그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상상을 하는 거죠. 지금 부서진 이 척추뼈가 다시 이렇게 재조합이 되고, 그런 과정을 이 사람이 이제 뼈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알 거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테고, 그것을 상상으로 하루에 2번씩 2시간씩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가 이게 다시 재조합이 되고 제대로 맞춰지고,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계속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의도한 어떠한 그런 상상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봐도 마찬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상상,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이 의식으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의식적인 상상이 아니고 의도적인 이러한 상상을 이제 한 거죠.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려면 지금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염려와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 부정적인 생각들, 하기 싫은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조 디스펜자가 나는 집중하고 나는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싶은데, 그렇게 아무리 자꾸 막 하려고 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약간의 실망도 하고 막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게, 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그리고 나의 많은 주의를 소비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돼요. 만약 이렇게 해보지 않았더라면 몰랐겠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근데 실제로 뭔가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려고 했더니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게 확 느껴진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뭐 방법이 있나? 계속 해보는 거지 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마음이 산만해지고 자꾸 방황하면, 그리고 이게 마음이 산만해지고 방황하고 딴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것을 바로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한참 지나서 알아차릴 때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있고 한데 갑자기 문득 어제 컵라면이 뭐 먹었지? 어제 컵라면 먹은 그 이름이 뭐지? 생각이 툭 올라오고, 어제 먹은 컵라면은 이거였고 그거보다 저게 더 맛있었는데 저걸 먹을 걸, 이러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왜 딴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 다시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척추뼈를 다시 재건하고 걷는 데까지 그 상상을 아주 세세하게 상상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것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딴 생각으로 빠지거나 그것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 그 무언가가 나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한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보여주려면 상상했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의 그 과정, 치유되는 그 과정을 막 상상을 하다가 딴 생각으로 빠졌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주 후 드디어 처음으로 뼈를 재건시키고 걷는 데까지 그 과정을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끊김없이 요 뼈 조각 이건 어디에 맞추고 이건 어디에 맞추고 부러진 이 뼈는 어디에 맞추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점 회복이 돼서 실제로 걷게 되는 그 상상을 하기까지 그 사이에 딴 생각 없이 온전히 이것만 쫙 했던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하게 돼요. 6주 정도 지난 뒤에 딴 생각 없이 이것만 쫙 한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느낌이 그 테니스를 칠 때 스윗 스팟에 맞는 느낌과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니스나 뭐 탁구나 축구나 야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을 어디를 때리냐에 따라서 우와 이거는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뭔가 엄청 잘 맞은 느낌이 나고 공도 엄청 멀리 날아가고 파워 있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등에 공이 맞았을 때 가장 멀리 빠르게 날아가는 부분, 그것을 스위스팟이라고 부른다. 그때 그 느낌, 나의 집중을 깨트리지 않는, 딴 길로 새지 않는 그냥 온전한 하나의 생각으로 쫙 이어져서 딱 끝났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완성감, 온전함,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편안했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마치 그 명상 중에 고요해진 어떤 그런 상태하고도 좀 비슷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치유될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더 커진 거죠. 확신이 생겼다. 이때부터는 이제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의 어떤 부위, 거기에 그 느낌까지도 느껴보면서 그 상상하고 이게 연결시켜갖고 같이 이제 상상을 한 거죠. 몸에 이제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의식을 심장으로 보내면 그 심장 쪽에 있는 게 의식이 되죠. 이 의식을 발가락으로 보내면 발가락이
대한 그 의식이 느껴지죠. 느낌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느낌하고 상상하고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뭐 흉추 8번이라고 하면 흉추 8번의 의식을 보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느낌과 함께 그것이 제대로 맞춰지는 그것을 같이 상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몸과 연결하여 시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도 엄청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세세하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3시간 걸리던 일이 훨씬 짧아졌다고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길이 났다?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짧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 후에 더 확장된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 이제 치유에만 집중을 했었잖아요. 이 부러진 척추들 그것들을 이제 조합시키고 치유되는 그 과정. 그래서 걷는 데까지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이제 확신이 드는 순간 다른 일상적인 부분들까지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도 단축됐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샤워 중에 그 샤워기로 물을 막 맞을 때 나는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일상활동을 하게 됐을 때 샤워기에서 이렇게 막 맞는 그 물의 느낌, 그것을 상상하고 샌디에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그것을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상상으로 그 의식을 또 보냈겠죠. 그래서 그 의식의 그 느낌과 머릿속의 이미지, 상상과 이거를 동시에 계속 일상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했다.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다 이제 하기 시작해요. 식이요법도 하고 에너지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 재활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9주 반 후에 기적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12주째에는 사고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훈련, 철인 3종 경기, 그걸 하기 위해서 막 훈련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12주째에는 다 똑같이 할 수 있게 됐대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허리 때문에 뭐 아프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걷지 못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대요. 다시 걷게 된다면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치겠다. 그러니 제발 다시 걷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의 연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물질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느낀 거라기보다는 약간 정리를 해본 거죠.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래서 뭐 이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조 디스펜자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가 이 사람이 전 중요했던 부분이 확신을 가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허리가 그렇게 다 부러졌는데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느낌과 상상만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이렇게 치유를 해, 혼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았다.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이제 좀 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증거를 수집을 해요.
이게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될 거야. 근데 왜 될 수밖에 없냐면 봐봐. 이 증거 1, 증거 2, 증거 3 똑똑똑똑 이런 것들을 막 수집을 해요. 그래갖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이렇게 만드는 에너지를 더 이렇게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해보고 에이 치워. 조금 해보고 에이 치워. 다른 거. 조금 해보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 쭉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을 한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들을 막 수집한 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왜 돼? 왜 될 수밖에 없어? 이거에 대한 또 증거를 찾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이 확신을 갖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했냐, 느낌으로 먼저 상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스노보드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스노보드를 잘 타는 친구들이 그걸 타러 가자는 거예요. 무주 스키장으로. 그래서 나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 가면 다 타게 되어 있어 막 그러면서 가자 그래가서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면서 또 이제 친구니까 왠지 지기 싫은 거야 이 친구한테. 이 친구는 이제 이미 많이 타봤지만 그래도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자 하는 그날부터 스노우보드 타는 그 영상들을 보고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을 했어요. 스노우보드를 발로 신고 이렇게 꺾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발에는 어떤 느낌이 느껴질까,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발은 어떠한 느낌들이 들까, 이걸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키장에 도착을 해서 스키복하고 다 입고 하늘에 매달려서 가는 거 있잖아요. 저 그 산 꼭대기로 가는 거, 그거 타고 가면서도 밑에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그 머릿속으로 그 느낌들을 계속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착을 해서 이 친구는 잘 타는 친구들인데 친구니까 배려가 없어. 그냥 지들 멋대로 약간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급자 코스로 갔거든요.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이제 이걸 하는데 거기서 애들 먼저 쫙 내려가고 야 알아서 내려와 그러고 막 내려가고 뒤따라서 저도 막 내려가는데 처음 타는데 이게 슥슥 타지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넘어졌나? 그리고 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애들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도 좀 충격이었다고 해야 될까? 내가 잘 탈 수 있네.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막 이렇게 되고 뭘 해도 되겠다 나는. 약간 그런 약간 자신감이 막 충만해지고 일단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느낌으로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하는 데까지 약간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상상으로 그것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 같은, 그래서 실제로 하기 전에 그 길을 닦는, 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미리 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적 달성까지 끊김없는 집중력. 이 부분은 명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명상이나 뭐 알아차림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단어를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알아차림을 지금 이 순간에 딱 있다라고 하고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행동하고, 이게 어느 순간 끊겨요. 끊기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또 막 행동하고 말하고 막 이래. 그러면 그걸 또 알아차려. 내가 이제 알아차림이 끊겼었구나. 그런데 이 끊기지 않고 알아차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편안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를 뭐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있고, 명상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할 때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그 몰입이라는 게 끊기지 않고 연결된 상태로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몰입이 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확 몰입이 돼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람들 말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확 몰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끊기지 않는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산만하다 보면 생각도 중간에 한 가지 생각을 하다가 딴 생각으로 빠지고 딴 생각으로 빠지고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분은 훈련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길 그 훈련이 돼서 끝까지 그것을 해냈을 때 뭔가 엄청난 평안함, 뭐 그런 고요함,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오래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다.